안녕하세요, 한우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5만이라는 숫자를 달성하게 됐는데 항상 노잼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자 5만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좀 남기고 인스타에도 댓글을 달아달라고 글을 남겼어요. Q&A를 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았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답변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구독자 5만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질문을 모아서 Q&A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커뮤니티랑 인스타로 글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총 31가지 항목의 Q&A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약간 미용적인, 제가 일하고 그리고 미용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미용 쪽에 이미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물어봐 주신 미용적인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처음 미용사를 하게 된 계기를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잘해야 뭐 중간 정도 했던 것 같고, 공부를 놓는 순간부터는 뭐 거의 미치였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머리를 기르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맨날 머리 기르면서 이렇게 막 학생 주임 선생님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꾸미고 막 머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너 뭐 꾸미는 것도 잘하고 이러니까 미용을 한번 해봐라, 미용고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용고를 가서, 미용고를 갔을 때부터 계속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 끝나면 미용실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약간 정직원처럼 일을 했죠. 그렇게 미용을 접했고 계속 일했어요.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미용실 일이 지겨워지기도 하고, 제가 이럴 땐 굉장히 박봉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뭐 용돈을 받는 입장도 아니었어서 제가 벌어서 제가 썼는데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막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계속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도 되고 경력도 많이 쌓이고요.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미용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뭐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몸이 되게 고됐죠. 이것도 흔히들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에 들어가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차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계통의 직업을 가지신 고객님들도 많이 와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힘들었던 점은 몸이 많이 고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굉장히 늦게 퇴근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뭐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거는 이상하게 저는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라 다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잠을 많이 못 잔다거나 이런 거,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3번은 미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 요즘에 이제 미용 진로를 선택하시려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반대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목형 이렇게 풀어놓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너가 알아서 해라, 책임질 수 있는 걸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딱히 반대를 했다고 해도 제가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학교나 이런 것도 제가 알아서 그냥 선택해서 갔던 거라 굳이 반대표가 있진 않았어요. 갔을 때 잘했다, 뭐 지금도 오히려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4번, 미용사가 된 뒤로 후회한 적이 있는지. 이건 없어요. 이건 없죠. 후회한 적 없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되게. 5번, 미용사 자격증 시험 붙는 방법은 시험 꿀팁.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자격증이랑 면허증이 다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고 그 자격증으로 면허증까지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면허증만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랑 요즘의 시험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미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과목 자체가 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리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6번은 블로그 시절부터 염색을 많이 올리시던데 염색을 많이 하는 이유. 제 블로그도 많이 보셨었나 보네요. 지금 잘 안 하는데, 원래대로는 저는 염색도 좋아하지만 펌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열펌 쪽으로 굉장히 오래 공부도 했었고 펌을 굉장히 많이 팠죠.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팠었는데, 열펌이나 이런 거는 뭔가 특색을 보여주기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스타일에도 한계가 있고, 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한정이 된 스타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펌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해외에 미용실을 많이 가보면.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런 스펙트럼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염색, 컬러 시술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훨씬 더 뭔가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염색 시술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고, 요즘엔 정말 샵에 있는 탈색약을 다 끌어다 쓸 정도로 탈색을 많이 하고 있죠. 재밌습니다, 염색. 미용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나 궁금해요. 이런 것도 물어보신 자격증에 포함이 되나 모르겠지만 각종 디플로마들이 있어요. 뭐 컬러 교육에 대한 디플로마, 커트 수료증, 그리고 두피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디플로마 같은 것들이 많은데, 뭐 로레알, 웰라, 시세이도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수료를 했고요. 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항목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격증으로 궁금해 하셨나 모르겠지만은, 미용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용사 자격증, 면허증, 그리고 이용사 이제 그 이발하죠, 바버 스타일. 그 다음에는 이제 미용장이라고 있어요.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시험을 보는 건데, 미용장 자격증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8번은 옆집 요닝에서 면접 때 실력보다는 인성, 의지, 열정을 많이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뭐 좀 뻔한 소리긴 한데, 실력은 있는데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힘들겠죠. 이것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고, 고객님한테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도 있고, 인성 자체가 좀 좋아야 일하기도 좀 매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명의 사람이 겹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인성이 나쁘면 좀 힘들 수 있겠죠. 의지, 열정 이런 거는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미용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의지라든지 열정이 없으면 좀 힘들 수 있죠. 뭔가 자기 기술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자기 스킬을 늘려가는 거니까 약간 의지나 열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9번은 요즘 스텝도 월급이 박봉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많이 옛날 사람 같은데, 제 때는 왕년에 굉장히 박봉이었습니다. 몇십만 원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월급을 받아도 뭔가 쓰기도 되게 애매했었어요. 조금만 쓰면 월급이 이미 바닥이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굉장히 그런 걸 잘 찾아서 벌금을 매기고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웬만한 미용실들은 요즘 그런 최저시급이라든지 이런 법정 월급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당연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당연히 월급도 올라야 되는 건 맞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요즘 스태프분들의 월급이 그래도 많이 인상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스태프들이 조금 본적으로는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0번은 한호쌤이 근무하시는 샵은 디자이너마다 가격이 틀린가요? 네, 틀립니다. 틀리고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틀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직급, 원장, 부원장, 팀장, 실장 이런 식으로 약간 직급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1번, 미용 일을 하면서 개인샵, 프랜차이즈 샵, 강남권 샵과 그 외 서울권, 지방권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다 해봤어요. 이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한 걸 다 해봤는데, 개인샵과 프랜차이즈 샵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뭔가 자기 기준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샵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프리합니다. 뭔가 개인의 오너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그리 크지 않아요. 개인샵 중에도 분명히 큰 샵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중소형 샵이 거의 다 개인샵인데, 이런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샵보다는 뭔가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한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할 때는 꽉 묶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억압받는 느낌이 싫다, 뭔가 짜여진 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 돌아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샵이 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샵 같은 경우는 그에 반대, 좀 더 교육적으로 체계적이고 좀 더 샵 자체가 룰도 있고 규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프랜차이즈샵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더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남권 샵과 그 외 서울권, 지방권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 있는 건데, 강남권 샵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미용의 메카는 뭐
청담이다, 강남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돌던 게 있었는데, 확실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합니다. 확실히 뭔가 유행이라든지 이런 트렌디한 컬러나 트렌디한 커트 스타일, 펌 스타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굉장히 빨리 먼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도 지방이나 그 외 서울권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직접 샵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강남권에 있는 샵이라든지 강남권에서 나온 그런 헤어 스타일이나 컬러 같은 걸 지방권이나 아니면 그 외 서울권에 있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그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고 해요. 제가 전에 들은 건데, 물론 저희 샵이나 제가 한 시술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한 시술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런 머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라고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물론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좀 크죠. 웬만하면은 거의 서울 강남권에 헤어 브랜드들의 본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기가 좀 더 좋고, 강남권에 있는 샵들이 조금 더 그런 헤어 브랜드들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샵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에 있다고 해서 뭐가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자기가 미용적으로서 뭔가 조금 더 빛을 보고 유명해지고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서울 쪽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지방에도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12번은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였나요? 인문계였나요? 아까도 맨 처음쯤에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저는 미용고를 갔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북인천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미용과가 있는 학교를 갔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학교에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저는 북인천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인천에 있는 미용과가 있는 학교에 다녔었습니다. 13번은 미용고를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미용대학까지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물론 미용고를 나왔고 미용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미용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미용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라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고, 집안에서 그렇게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아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미용일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 있는 시간 동안 필드에서 일하는 친구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커요. 미용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용대학이 짧으면 2년이고 4년짜리도 있잖아요. 그 기간을 정말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서 뭔가 자기가 빨리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미용대학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바라는 바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미용대학을 나와서 내가 미용에 대한 뭐 교육적인 부분이나 강사 혹은 뭐 겸임 교수 아니면 교수 이런 걸 원하시게 된다면 미용대학이 당연히 좀 필요한 코스일 수 있죠. 그냥 제 주관적인 걸로는 어차피 미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드에서 일하는 걸 원하실 거기 때문에 별로 대학을 추천하지 않아요. 미용실 일하면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뭔가 활동적으로 노는 것도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슬럼프라고 뭐 크게 슬럼프가 온 적은 없는데, 제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몸이 엄청 심하게 상한 건 아닌데 손목을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일을 거의 1년 반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뭐 약간의 우울증처럼 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약간 우울증처럼 뭐가 되게 하루 종일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손목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그냥 간단한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기우랑 굉장히 얘기도 많이 나눴죠. 같은 일을 하는 친구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기우랑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손목 재활 치료를 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손을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손도 굉장히 많이 굳었었는데, 일하면서 다시 금방 예전의 느낌을 되찾고 또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취미생활도 조금씩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했죠. 취미생활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워커홀릭 같은 분들은 일을 하면서 약간 내가 바쁘게 일하면은 그런 슬럼프를 잊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은 취미생활 같은 게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리프레시할 게 필요해요. 내가 잠깐이라도 이걸 내려놓고 다른 데 시선을 둬서 내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가 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당연히 고객님들이 굉장히 헤어스타일에 만족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때 이번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손질하기 편합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다 해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작업을 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을 되게 좋게 해주실 때 그것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유튜브도 요즘 일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요즘도 다시 뭔가 예전보다 일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물론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은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한 가지. 되게 많은데 한 가지를 꼽자면, 당연히 나중에는 뭔가 제가 하는 샵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게 모든 미용하시는 분들의 큰 꿈 아닐까요? 나중에 그런 꿈을 이루면 또 다른 쪽으로 달라지겠지만은, 이거는 뭐 나중에는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미용적인 질문 16가지를 한번 Q&A 해봤고요. 만족하셨으려나 모르겠는데, 뭔가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2편에서는 개인적인 질문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한번 Q&A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2편도 많이 봐주세요.